마을 전역에 걸쳐 나오는 흔적으로 볼 때 개태사가 대규모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국여지 승남에 개태사의 창건에 관한 기록이 있다. 936년 왕건이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직접 지은 절이 바로 이 개태사다. 여기 모셔져 있는 세 개의 돌미륵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손과 발이 유난히 큰 것이 이 석불상의 특징이다. 또 다른 불상들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남쪽을 향해 바라보도록 배치돼 있다. 중심 영역에 해당되는 절이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배치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비보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비보적인 의미는 일단 이 지역이 군사적인 요충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여기서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원원들을 달래고, 그리고 민심을 수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고려라는 이 힘이라든지 권위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찰을 여기에 짓고 방향도 이쪽으로 바라보게 했죠. 개태사는 멸망시킨 후백제 지역의 길을 누르고 불력으로 다스리려는 의도로 지어졌다. 고려 태조 왕건이 지은 비보 사찰인 것이다. 산천에 흠이 있는 곳이면 절을 지어서 그것을 보완해주고, 또 산천에 기세가 세다 싶으면 불상을 지어서 그 기세를 눌러주고, 또 산천에 기운이 빠져나간다 싶으면 탑을 짓거나 해서 그것을 막아주면 이 나쁜 땅도 좋게 고쳐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나쁜 땅이라고 해서 그것을 버리거나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게 고쳐서 쓰려는 생각,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의 비보 풍수인 것입니다. 이 고려 중기에는 이 전국에 흠이 있는 그런 산천에는 국가가 직접 비보를 하는 산천비보도감이라는 관청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려시대에는 이 비보 풍수가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령 이남 공주강 외지역, 즉 이 호남 지역이 정말로 배반하는 땅이었다면 이것을 좋게 고쳐서 쓰면 될 터인데, 왜 후뇨 10조는 땅이 배반하니까 사람도 배반한다고 했을까요? 고려시대 비보 풍수로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이 태조 왕건은 이 맞지도 않는 풍수 논리로 후백제 지역, 즉 호남 지역을 일부러 차별하라고 했던 걸까요? 그에게는 이 호남 세력을 특별히 차별할 만한 무슨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전라남도 광양 옥룡사 절터. 지난 97년 이 절터에 대한 발굴 작업이 있었다. 절의 건물질을 확인하는 과정 중 예사롭지 않은 물건이 출토됐다. 2m 50cm 크기의 부도가 서 있었다는 자리. 이 부도 자리를 파내자 그 아래서 1m 남짓한 돌상자가 나왔다. 관으로 보기엔 너무 작은 이 돌상자의 덮개를 드러내자 그 안엔 완전한 성인의 인골이 들어 있었다. 순천대 박물관에서 발굴해낸 이 석관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 석관은 그 당시의 장법이라든가 거기서 나온 유물, 그걸로 봤을 때 바로 도성국사가 입적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만든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신라 말과 고려 초 한국 불교와 정치 사상을 이끌었던 도선. 그는 당시 왕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였다. 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통치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왕건에게 천문과 지리, 전쟁에 나가서 진치는 법, 전쟁하고 세상 운영하는 법, 그 모든 지식을 다 지도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요새 말로 가정교사라든가 뭐 그런 그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도선과 왕건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밀접하고 왕족 해창에 중요한 그 힘이 됐기 때문에 그 뭐 밀접하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도선이 태어난 곳은 영암의 구림마을. 이 마을엔 아직도 그의 탄생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처녀의 몸으로 도선을 낳은 어머니는 도선을 바로 이 바위에 버린다. 그러나 비둘기 떼들이 아기를 감싸고 지켜준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어머니가 다시 열심히 키웠다는 것이다. 그 후로 성장해서 이 양반이 이제 도선국사가 되는 것이죠. 그 후로 이 바위를 국사가 난 자리라 해서 국사암이라 부르고, 이 전체의 마을을 구림이라고 부른 이유가 비둘기 구자 숲을 임자 이렇게 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림 마을. 예. 그렇다면 도선은 배역의 땅에서 나온 인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왕건과 호남 지역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왕건의 비, 장화왕후다. 나주 점령 후 왕건은 이 지역 호족의 딸인 장화왕후를 비로 맞는다.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 혜종을 그의 후왕으로 정한다. 이것은 왕건이 집권한 뒤에도 호남 세력의 지원을 강력하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왕건이가 후삼국을 통일했지만 사실 초기에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호족 세력을 포용해서 연합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왕건의 가장 강력한 도전 세력이었던 이 후백제 지역을 포섭하고 아우르기 위해서도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호족 세력과 연합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주 출신의 옷이 다인군의 딸을 장왕으로 삼았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을 이대 혜종으로 삼았던 것도 다 그런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이 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왕건으로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더욱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사는 호남의 중요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태조께서는 수군으로 나주를 점령한 뒤 그 바다와 섬의 이익을 모두 얻었다. 그 재물의 힘으로 삼한을 통일할 수 있었다. 고려 건국의 가장 큰 힘은 바로 호남 지역에 있었다. 특이하게도 한 사람의 묘소에 봉분이 3개나 모셔져 있다. 이것은 고려의 개국공